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뭐 향상일로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강조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은 향상의 길과 그리고 향하의 일, 이게 향상사와 향하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 향상사다 그리고 향하사다 뭐 달리 좀 풀어 설명하면은 향상의 길이다 혹은 향하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뭐 언구는 사실 돈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뭐 깊은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뭐 거의 사실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언구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거를 타이틀로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가 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조계종의 아주 큰 스님입니다. 큰 스님. 제가 그분의 커리어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동국대 총장이었던가 아니면 뭐 성가대 학장이었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상당한 원로 스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뭐 법문을 잘 하시는 스님은 아닌데 우연히 이제 인터넷상에 한번 그분의 그 스님의 법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어떤 이 스님은 어떤 법문을 하실까라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뭐 제목이 득산탁발안과 뭐 득산탁발안가 그렇습니다. 아마 득산탁발안은 사실 뭐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철 스님과 같은 그런 확실대의 경지가 아니면 사실 득산탁발안은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아니 입에 담기 어렵다라기보다도 아예 그것을 갖다가 거론할 그런 엄두가 사실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성가에서 가장 고준하고 난해하고 그리고 가장 뭐 우승한 즉 마루구였던 영역인 득산탁발화를 아, 그 어떤 반작용이라 그럴까요? 반작용이라 그럴까요? 그 득산탁발화를 갖다가 이 거량을 하면은 뭔가 상당히 이제 도가 높고 깊은 그런 어떤 선지식으로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시선이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좀 무리하게 득산탁발화를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기야 뭐 상세하게 스님의 어떤 본문을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그 스님의 말씀 중에 향상의 길. 이제 우리 이게 보면은 향상일로입니다. 번호 돈수의 깨달음의 어떤 그 경지에서 봤을 때는 향상의 길이라는 것은 향상일로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향하의 일은 뭐냐? 향하의 일은 뭐냐 하면은 향하의 일은 이 청정법신의 그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스님께서는 향하의 일은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그런 속죄의 일이고 그리고 향상의 길이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아주 그 융법적인 그 분별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일단 뭐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고 사실 그 뒤에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 뭐 워낙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스님이고 그리고 그 크리오도 또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만약 있다면 또 그분의 어떤 그 경계를 따라가 가지고 오해를 할까 싶어 가지고 제가 향상의 길 그리고 향하의 일 지금 제가 지금 향상의 일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향상의 길이라 했고 그 향하는 향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요 두 가지 어떤 그 개념에 대해 가지고 개념이 아니죠. 이 응구와 그 자리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러면 이 이제 향상의 길, 향하의 일, 그러니까 향상사, 향하사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어록집에 보면은 이 용어가 이제 어디서 유래가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육조 스님의 두 분의 어떤 큰 제자분이 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가칠종의 그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남학 회양
전사와 그리고 청원 행사 전사가 있죠. 그죠? 있는데 이게 보면은 남학 스님일 겁니다. 아마 남학 스님에게 청원 스님계의 어떤 학인이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법담을 나눕니다. 법담을 나누는데 그래 이제 뭐 이런 말씀이 서로 진행이 되다가 남학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대는 이제 뭐 한참 이제 뭡니까? 법납도 이렇게 이제 낮은 학인이니까 그 학인 스님에게 남학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왜 자꾸 향상의 일만 거론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연 설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실 제가 조금 힌트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학계에서 위양종하고 임재종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저 청원계에서 보면은 조동종 그리고 운문종 또 운문종에서 어떤 그 지류라 할 수 있는 법안문익 스님이 개조인 법안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오가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칠종은 왜 칠종이 되냐면 이 오가라 두고 여기에 임재종의 양기파와 황룡파가 이제 이렇게 내지면서 오가 칠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남학계와 청계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나눠보면 이제 남학 스님 말씀하신 청원 그의 학인 스님한테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힌트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대는 왜 자꾸 향하사만 향하의 향상의 길만 자꾸 거론하는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왜 향하의 일은 왜 도외시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앞에 법문하신 스님의 그 어떤 이분법칙 분류를 갖다가 떠올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스님의 말씀은 향하의 길은 속세의 일, 속세. 그죠? 속세이고 향상의 일은 깨달음의 어떤 길이다 그러면은 남학 스님이 그대는 왜 자꾸 깨달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가? 왜 향하의 일, 속세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가?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지금 깨달음을 두고 서로 이렇게 법담을 나누고 거량까지는 아니지만 하긴 이제 공부하러 참방하러 온 거지만 그 어떤 대화에서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남학 태양 스님이 그대는 왜 자꾸 깨달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느냐? 우리 속세에 관해서는 왜 이야기 안 하느냐? 이런 딱 그 논리적 구도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 좀 어폐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향상의 길과 향하의 일, 이제 지금부터는 뭐 향하사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은 향하사라는 것은 근본적인 본래 면목을 깨닫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정치사회학적으로 이래 봤을 때도 흔히 이제 뭐 물론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 그래서부터 유래된 거지만 상부구조, 하부구조 뭐 이렇게 사회를 이야기하죠. 하부구조는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어떤 그 필드를 이야기하면은 정치라는 것은 뭡니까? 그 경제 행위를 갖다가 사실은 어떻게 컨트롤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정치가. 그래서 이제 정치와 같은 이런 게 이제 상부 구조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부 구조, 상부 구조 이렇게 나누듯이 뭐 매칭을 시키면 비슷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치력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뭡니까? 생산과 분배가 이렇게 더욱더 조화를 이루면서 향상해 나가는 것이 그게 정치 경제 사회 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어떤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잠깐 조금 정치 경제와 관련해서 살짝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본래는 그러니까 막스 이전이 아니고 막스 이후로도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본래는 이게
정치학, 경제학 이렇게 딱 분류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정치 경제학이었습니다. 정치 경제학.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 여기에서 워낙 이제 정치 경제의 어떤 뭐 긴밀한 어떤 구조적 관계를 갖다가 강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계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밀접한 어떤 그런 긴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사회를 갖다가 어쨌든 움직여 간다라는 그 어떤 불변의 어떤 그 사실을 사실은 감추려고 하기 위해 가지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버린 거거든. 학문적으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치 경제학 자체가 막스, 막스 레닌주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막스의 어떤 그 철학의 가장 그 코어라 할 수 있겠고, 코어. 근데 막스가 공산주의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펼쳐가는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막스의 그 어떤 정신과 이론을 갖다가 어쨌든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다, 이렇게 딱 분리해가지고 쭉 학문적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참 그 냉전이 굉장히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을 이루고 있을 때는 정치 경제학이라는, 정치 경제라고 정치와 경제를 묶어 가지고 뭔가 이걸 갖다가 하나의 개념으로 내세우는 학자나 아니면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은 다 좌파 용공분자로 몰렸습니다. 또 그렇게 정치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담는 학문적 이론을 전개하는 책들은 다 검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요한 갈퉁이라든지 하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흔히 그때 당시는 종속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속 이론, dependency theory라 해가지고 종속 이론이 정말 그 정치 경제의 어떤 용화된 어떤 그런 사회 현상을 갖다가 권력 구조와 그리고 지배와 복종이라고 하는, 그는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한 사회의 어떤 사회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권력자와 권력층과 그리고 그것의 지배를 받는 밑에 하층민들, 이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래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은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또 조선시대의 그 사대주의라든지 이런 것 등등등등을 봤을 때 이 국가 간에도 분명한 종속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크로하고 그리고 또 마이크로하게 그렇게 이렇게 정치 경제적인 어떤 그런 권력 구조를 갖다가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분석하면서, 물론 이제 사회 계획자들의 하나의 그 이론적 근거나 토대를 이뤘던 거죠. 그런 어떤 종속주의 이론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학, 경제학. 지금도 아직까지 정치 경제란 말은 거의 잘 안 씁니다. 정치 경제학이란 말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쓰면은 뭔가 하여튼 삐딱한 시선으로 일단 주목받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다. 근데 그 본질은 사실은 정치 경제학이다. 정치와 경제는 한 몸이다. 한 몸.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정치학 서적들 이렇게 보면은 그 가장 당시 유명했던, 저는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요.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아주 그 공설적 학자의 그 이론이 있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해놓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의 제가치, 사회적 제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해봐야 되죠. 사회적 제가치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요소들, 그리고 권력적인 요소들, 그리고 명예적인 요소들, 그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그다음에 학교,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어떤 정보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언론 등등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이제 나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그 사회적 가치죠, 그죠? 네, 그런 어떤 사회적 제 가치를 권위적으로 나누어 주는 거다, 배분하는 거다. 그게 곧 정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권위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네이키드 파워라고 합니다.
영어적 용어로서 벌거벗은 어떤 폭력이라 가지고 전혀 어떤 대중의 어떤 지지도 받지 않고 그리고 법도 도외시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면서 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게 옛날에 이제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뭐 군부 독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형태의 독재라든지 그죠? 뭐 파시즘 독재라든지 뭐 등등등등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네이키드 파워라 그러거든요. 이건 이제 권위가 없는 거죠.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 우리 지금 뭐 이상하게 정치 사회학적인 이야기로 지금 흘러가는데 우리 헌법의 일조가 뭡니까? 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부여한 권력. 이게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정당성을 갖다가 담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벌거벗은 권력이 해가지고 폭력이 되는 거고요. 정당성을 갖다가 담보한 권력은 하나의 권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당성을 담보한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즉 권위로 사회적 제 가치를 갖다가 적정하게 배분하는 거다. 이게 데이비드 이스턴이 주장했던 뭐 설파했던 정치였던 그 본질을 갖다가 정의를 내린 거죠. 여기서 뭡니까? 정치란 사회적 제 가치와 그대로 한 몸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 정치 경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보다 더 통합적이고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잠깐 뭡니까 향상사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로 살짝 흘러왔는데요. 이걸 나중에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한 그런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향상사와 향하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향상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이건 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너무 앞서가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 남학스님이 청원계 학인 스님한테 그대는 왜 그렇게 자꾸 향상사만 거론하는가? 그러니까 향하사는 왜 도외시하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취지는 뭐냐면요. 이 스님이 자꾸 와가지고 향상이라는 것은 뭔가 작용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작용. 그러니까 향상사라고 그 청원계 학인 스님은 자꾸 말을 하는 게 뭔가 이 작용을 통해서 드러난 그러니까 뭐 손을 든다든지 여러분 요즘 그 해오 점수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걸 또 이게 전부 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 보고 듣고 하는 이게 모두 다 그러니까 그 녀석의 어떤 작용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로 자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학스님이 왜 향상사만 거론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러한 작용을 드러내는 바탕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느냐? 이 말은 뭐냐? 바탕에 대해서는 너 지금 알고 떠드는 거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가 진정으로 청정법신 본래 면목을 갖다가 깨닫고 지금 이 향상의 일을 갖다가 그 작용을 갖다가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청계에서는 뭐를 더 중시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드러내는 작용을 갖다가 중시했다라는 거고 남학계에서는 뭡니까? 본래 면목을 갖다가 깨닫는 것을 갖다가 우선시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왜 이렇게 이게 전부다. 보고든 이게 전부다.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오온으로서 인지하고 포착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곧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해오 점수들이 왜 이렇게 만연했느냐 이 말 지금.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원계에서 그렇다니까 청원계에서 이 향하의 일을 갖다가 완전히 도외시하고 오로지 자격만 드러내는 이걸 가지고 깨달음을 인가했다? No,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청원계에서 쭉 내려오는 용담 숭신, 뭐 약산 요민가 뭐 하고 그 다음에 용담 숭신 뭐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덕산 스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봉 그리고 밑에 이제 운문 그리고 지금 내려가면서 법안 이래 되는데
그리고 이 계보에 보면은 뭐 현사 스님도 있고, 그리고 뭐 장경 스님도 있고, 경청 스님도 있고, 그다음에 취암 스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당대 종장들이 다 이쪽 계보입니다. 이쪽 계보. 조동종의 뭐 경기 정곽이라든지, 뭐 동산 스님이라든지, 조산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쪽 청원계 계보거든요. 그런데 이 스님들의 뭐 법문이나 아니면 설법이나 법거량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다 상하이를 베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상하이를 먼저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남학 스님이 청원의 학인 스님한테 그대는 왜 자꾸 향상사만 주는가, 거론하는가 하는 게, 그게 이 청원계는 전부 다 그것만 중시하고 향하의 일은 갖다가 향하사는 외시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학인 스님에게만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대는 왜 자꾸 향상사만 자꾸 집적되느냐? 향하의 일은 알고 있어? 본래면 뭐 깨달았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다시 뒤집어 갖고 반출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향상사 이것만이 작용만 드러내면은 그게 꼭 깨달음이다라고 착각하는 청계에 소위 말해가지고 착각 선사들이 무수했을 거란 이야기죠. 왜? 그거는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자기도 선지식으로 대우받고 싶고, 자기도 깨달았다고 하고, 밑에 제자들 좀 거느리면서 뭔가 구루로서 행세하고 싶은 이런 심리는 지금이나 그때나 뭐 그런 사람들이 절비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본래 면목을 깨닫는 거 이것보다도 사실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죠? 이게 깨달음이다 이래가지고 하면은 사실 공부 안 된 사람들은 그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고 막 자꾸 이제 주입을 하고 거기다가 막 젖어 들고 이러다 보면은 저기 진짜 깨달음인갑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정말로 착각에 빠진 어떤 그런 선지식들이 서로 간에 이제 인가를 하고 이러니까 또 이게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왜? 본래 면목 청정법신을 갖다가 요달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해오점에서 수행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럼 수행 안 하고는 사실은 뭐 세세생생 몇 급을 갖다가 돌아도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잘못된 착각에 빠진 선지식들이 막 이렇게 인가를 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하니까 또 이게 공부하기가 좀 쉬우니까 다들 여기 가가지고 자기도 이제 깨달았다라는 걸 내세우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지금도 이렇게 이게 전부고 보고도는 이게 전부고 이게 도다라고 하는 이런 해오점수의 이런 선지식들이 지금까지 범람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 취지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향상사는 뭐냐? 사실은 제가 뭐 지금 한 170 몇 편의 영상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근데 보면은 별 거 없습니다. 거의 뭐 같은 말을 갖다가 반복하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왜냐하면은 돈수의 그 깨달음의 그 어떤 여정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거든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 이 한 길 따라 오다 보면은 그 좌표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효점수는 각자가 깨달음의 기준이 본래 면목, 청정법신을 갖다가 요달 철견하지 못한 그런 어떤 분상에서 그냥 이게 도다라고 하고 이게 도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게 뭐냐를 갖다가 규정하고 설명하는 데는 전부 다 각자의 제각각 선지식 각자의 아르마리가 다 여기다가 각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이 뭔지에 대한 어떤 정의도 중구난방이고,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도 전부 아르마리를 갖다 붙이니까 이럴 땐 이랬다 저럴 땐 저랬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아르마리로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깊이 공부한 사람조차도 아리송한 어떤 그런 언어들을 끌어와 가지고 좀 묘하게 조합을 해 가지고 그럴듯하게 마치 뭔가 도와 관련이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언어적 유희를 갖다가 내보이고 있고, 뭐 현학이라고까지 할 정도도 아닌 아무튼 그런
뭔가 좀 속되게 표현하면 말잔치를 벌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 향상의 길이라는 거는 곧 향상 일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향상 일로라는 것은 뭐다? 확철하게 본래 면목을 갖다가 철견하고 난 그 바탕에서 이게 뭡니까? 사실 중봉스님의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의 어떤 그 기준을 갖다가 딱 정하는 정말로 보존하고 정말로 소중한 말씀인데요. 그랬죠? 그러니까 보고 듣는 이것이 바로 진여자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다?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또 더 나아가면 스스로 웃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깨달음이란 뭐다? 혈맥이 끊어지고 주체와 객체가 모두 사라진 바탕에서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랬죠. 그죠? 근데 배우점수들은 다 뭡니까? 이 온덩이. 육식을 가지고 깨달음이란 이런 거다. 육식을 가지고 깨달음이란 이런 거니까 이렇게 감각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육식을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감각하고 그것을 안다라는 이야기는 육식이라고 하는 이 온덩이와 이 녀석이 뭔가 인지하고 감지하는 주체죠. 그죠? 그리고 또 인지하고 감지하는 감각하는 대상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두 개로 나눠졌죠. 그죠? 물론 여기 돼가지고 그게 깨닫는 주체가 이 육신이 아니고 뭐 온개공이고 이 공해가지고 이 자체가 공이고 거기에서 깨닫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객이 분리된 게 아니다라는 이상한 논설을 펴지만 그거는 사실 그냥 언어적 유의일 뿐입니다. 주객이 딱 나눠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했습니까? 해오점수에서는 깨달으면 있을 수가 없다. 왜? 깨닫는 나와 깨달았다라는 어떤 그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서 해오점수에서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불이다. 오직 하나다. 주객이 나눠지면 그 깨달음이 아니다 하면서도 자신들은 그게 나눠진 게 아니고 불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수의 온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자신의 어떤 주장을 갖다가 은설로서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아는 눈으로 보면은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실타래가 더더욱 얽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를 갖다가 물론 선문정로를 막 정독을 하기에는 사실 좀 힘들죠, 그죠? 뭐 한자도 많고 이랬는데 그 한글로 그냥 아주 읽기 쉽게 그냥 이게 풀어가지고 책이 다시 한번 나오면 좋은데요. 뭐 제가 그 작업을 할 그런 여력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더 공부가 깊으신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풀어가지고 강 교수님인가 동의대 중국학과인가 아마 선문정로 정독이라 해가지고 그 아마 불교 TV에서 40몇 강인가 굉장히 강의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냥 한 번쯤은 다 봤습니다. 왜 선문정로를 그렇게 깊이 있게 몇 년간 연구하시고 한 그 노력도 그렇지만 아무튼 승철 스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시 드러내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서 뭐 이렇게 한번 쭉 다 봤습니다. 보는데도 사실 일반 시청자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때 그 내용이 뭐 어떻게 그렇고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선문정로의 내용 자체가 너무나 이게 깊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좀 벅차다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선문정로를 공부의 어떤 그 지침으로 삼아가지고 돈수적인 그런 공부로 일단은 정진을 해야 된다. 정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1대4 인연이 돼가지고 승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도노의 깨달음에 딱 이르렀다면은 그 뒤로부터는 이 향상사가 정말로 물론 자동으로 펼쳐지는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사각칼로 가면은 이게 조금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대사각칼의 어떤 그 자리에서 좀 잠겨 있다 하더라도 궁극에는
향상 일로로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깊게 확철하게 한 방에 성지스님 같이 뭐 덕산 임재 같이 그죠? 이렇게 한 방에 그냥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나중에 향상 일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입전수수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번 시간은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향상사와 향하사. 향하사라 하니까 뭔가 저열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베이스다라는. 우리가 정치 경제에서 베이스가 되는 게 뭡니까? 저 윗대가리들이 아무리 저끼리 정치를 갖다가 뭐 한다 해도 이 우리의 생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다 저기는 그냥 탁상 공론이고 공허한 메아리죠.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 깨달음을 갖다가 공부한 데 있어 가지고도 뭐다? 향하의 일이 탄탄하게 일단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되고 이것이 받쳐줘야지 향상 일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 로켓 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다가 분출하면서 그 반작용을 갖다가 확 내죠. 그죠? 그러다가 서서히 움직이다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죠. 이 향하의 일, 향하사, 향상사도 똑같은 겁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게 뭐 불법이라고 해서 다르고 우리가 뭐 속죄일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중도 연기가 원흉에서 진죄와 속죄가 원흉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불법이고 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뭐 이 영상의 사실의 목적은 향하사가 뭔지, 향상사가 뭔지 이에 대해서도 한번 개념적으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향상의 일보다는 향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바탕,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해오점수 같이 그냥 향상 작용만 드러내면은 그게 뭔가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정상적인 어떤 이 오온의 어떤 체계나 작용에서 살짝 뭔가 벗어나는 뭐 이상 감각이라든지 혹은 문득 어떤 지견이 딱 올라오면은 이게 그놈이 발동한 거다. 처음에는 발동한 거 아닐까? 같은데 같아. 그래 맞아. 나 견성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손가락을 갖다가 흔들고 여기를 두드리면서 이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젊은 뭐 선지식이라고 하긴 제가 그렇습니다. 구루를 꿈꾸는 뭔가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뭔가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에서 출발한 젊은 구루들이 절비합니다. 지금 보면은 다 이거밖에 없다. 다 해오점수에 좋게 말하면 향상사를 가지고 거창하게 깨달음을 갖다가 논하는 그런 젊은 구루들이 절비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보면은 만약에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면은 물론 내가 틀렸다 하면은 무시하든지 아니면은 뭐 반론을 제기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이거 뭔가 내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길을 갖다가 돌아서 바로 바른 길로 들어가지고 어쨌든 공부에 매진하자 하는 게 이 영상의 사실은 의도이자 주제입니다. 사실 이번 시간은 뭐 딴 이야기 하면서 약간 주저주저 했는데요. 그래도 영상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딱 마무리하니까 뭐 저도 좀 편하네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